안녕하세요. 12월 15일 부자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드디어 타결을 보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무려 17개월이나 세계 시장에 불안감을 주었던 이 재료가 해소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미국이랑 중국 무역 분쟁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난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지금 1차 협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2차 협상까지 또 이제 가야 할 길이 멀 겁니다. 그렇지만 1차 협상 안에서 대체적인 내용들, 뭐 그동안 계속 시장을 괴롭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안들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담겨 있었고요. 또 2차 협상 같은 경우는 1차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는가 이런 쪽으로 뭐 확인을 한 다음에 2차 협상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번 협상에 뭐 관세부터 환율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요. 2차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2차 협상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2차 협상 과정에서 또 이 두 국가 간의 관계가 뭐 나빠지거나 뭐 네. 이럴 수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뭐 트럼프고 시진핑이고 뭐 믿을 만한 놈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둘 다 약간 또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협상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1차 협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뭐 더 사준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 도장은 딱 찍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면 관세 같은 정도만 해결이 되더라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량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다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간에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통을 받았거나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 1차 협상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뭐 한 80에서 90%까지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피해를 봤었고 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번 1차 협상에 대한 합의 이후에 기대감들이 그대로 시장에 좀 반영돼서 좋은 상황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종목 알아볼게요. 우선 액면 분할 이후에 변동성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액면 분할 기업 첫 번째 종목 삼보산업입니다. 어떤가요? 네,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이제 좀 보시면은 여기 액면 그 분할한 시점 이후에 주가가 뭐 조금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요. 이게 지금 그 당시가 1,400원쯤 잡히는데요. 지금 700원대니까 거의 뭐 한 50%? 네, 이 정도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뭐 추세도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액면 분할로 이제 뭔가 상황적인 반전을 꽤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기업이 좀 싸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이제 10개를 뭐 2개로 뭐 100개로 쪼개는 거죠. 10개를 2개로 쪼개는 게 아니고 10개를 100개로 쪼개는 거. 즉 하나가 10개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뭐 10,000원짜리였다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가 1,000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주가가 싸져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현상으로 사람들이 이거 비싼 주식이었는데 지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50만원짜리가 50대 1에 그 액면 분할을 하고 나니까 5만원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다 이런 인식 때문에 또 많이 사게 되는 상황들. 액면 분할은 대체적으로 그 유동성을 많이 늘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뭐 주가가 좀 그 싸 보인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상승시키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적자 기업에게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ROE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부채비율도 유보율이나 부채비율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퍼가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 내용들에서 이 기업이 지금 적자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자 기업인 경우에서는요, 액면 분할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외국인 매수 여기서 들어오는 모양새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공매도에 대한 어떤 환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하락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매수량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글쎄요, 이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그냥 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구간이겠죠. 만약에 이게 공매도에 대한 환매다라고 보여지더라도요. 이런 환매는 어쨌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은 좀 됐습니다. 단기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뭐 상황이 안 좋고 뭐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단기 반등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670원 되겠죠? 670원 내려가게 되면 신저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670원 이탈 시에는 매도 관점 보시기 바라고요. 장기적 포인트는 지금 900원 정도까지 잡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단기적 상승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만 670원 손절 매도 가격대 정해 놓으시고 9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뭐 그 썩 좋은 패턴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참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삼보산업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670원을 이탈할 시에는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덧붙여 주셨고요.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액면 분할 기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화천기계예요. 네, 어떤가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그래도 주가가 조금 상승했었던 포인트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도 아직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양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적자, 이 기업도 지금 적자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적자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보 기업 산업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세를 보인 상태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된다면 이런 라인대로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약간의 오버슈팅 개념들이 여기서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2,000원짜리 라고 이제 평가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7,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00%, 40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라면은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차익을 챙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 같은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원래 추세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움직임은 일단 횡보를 통해서 현 구간 탈출하고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월봉상에서 흐름들도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지지가 2,600원 나와 있는데 좀 넉넉하게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2,600원 정도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원 지지선 라인대로 보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대신에 뭐 상승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가까운 곳에 저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보시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그시 좀 멀리 내다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평선 정배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할 필요 없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것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2,600원 손절 라인 때 잡아두시고 홀딩 전략으로 중장기 패턴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화천기계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2,6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면 또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을. 네, 뭐 완전히 매도한다기보다는 지금 월봉상에서 지지선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원이 지지라인이지만 여기서 깨지고 내려갔다 해서 전부 다 파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손절 라인을 2,600원 정도로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특징주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건설입니다. 어떤가요? 상장 폐지 소식 때문에 뭐 깜짝 놀라셨다 이런 질문이 오늘 팟빵에도 올라왔었는데요. 네. 상장 폐지 나오는데 주가가 왜 상승하죠? 네, 이런 의아한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산건설의 이제 상장 폐지는 맞아요. 상장 폐지가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상장 폐지가 되냐면 두산중공업으로 이 기업이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산건설이라는 그 회사 자체는 상장 폐지가 되고 이 두산건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산중공업에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두산건설의 주주가 아니고 두산중공업의 주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중공업이나 건설이나 뭐 그게 그거긴 한데요. 그래도 뭐 상장 폐지로 해서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산건설이라는 부분은 일단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분을 다 사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상장 폐지를 시켜놓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몇 대 몇 나눠서 이제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포지션들은 두산건설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자회사 편입이 되면서 재무구조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담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또 두산중공업도 뭐 모회사로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대단히 환영받을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두산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상장 폐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M&A 식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피인수되는 기업이다. 즉 팔려가는 기업이다라고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기업에게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 말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일단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라는 부분들은요. 두산중공업을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그냥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뭐 그냥 도끼인 객끼인 것 같아서 뭐 특별하게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 관련주들이 뭐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뭐 반등이 좀 잘 나온다라면 뭐 정리를 하셔서 좀 뭐 손해가 나신 분들은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나신 분들은 좀 챙겨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의 주식으로 받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아직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 차익 관점 네 말씀드리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건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차익 매도가 괜찮다는 의견을 주신 거죠? 그렇죠. 뭐 매도 근데 시점. 뭐 꼭 나는 중공업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좀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두산중공업 넘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두산중공업도 그다지 별반 좋을 게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신규 의견은 또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네. 뉴스 특징주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요즘에 반등이 좀 잘 나오죠? 네, 좀 상승세 잘 나오고요. 추세가 잘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추세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지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격을 다 좁혀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오히려 또 추세 상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가는 거라서 나쁘지 않겠고요. 이렇게 대한항공이 잘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무역 분쟁이 또 해소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의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화물 운송 쪽에서 점유율이 약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어떤 수요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 증가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뭐 최근에 뭐 LCC라든지 이런 저가 항공사들과 비교를 해봤어도요. 이 상황이 좋아질 때 이렇게 그 점유율이 큰
대장 종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열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저항이 3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 대비해서는 또 이렇게 먹을 만한 게 많지 않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를 본다라면 이렇게 물결 모양의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신규 접근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갔을 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깎아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다음은 인기 검색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연초 시점부터 계속 진단을 해드렸죠. 과거의 히스토리부터 본다라면은 매도 의견, 그 다음에 홀딩 의견, 매수 의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의 어떤 전환 포인트, 흐름, 추세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을 내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작년 말, 올해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오면서 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4%, 25% 정도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분할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이 살아난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너무 올라왔다라면 올라온 부분에서 또 단기 차익 매도라든지 또 단기적인 부담감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현재 추세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떴을 때 사시면은 또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11월달 같은 경우도 여기 53,000원에 매수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제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돌아설 때 매수하자라는 의견 들었었죠. 53,000원에 사가지고 이게 49,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단기적으로 한 10% 까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나고 시작하면은 기분이 또 상당히 나쁘죠. 이게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본전 찾고 이제 수익 찔끔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니까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낫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정이 들어가는 거 아래로 들어오는 거 가격을 깎아주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돼 신규 접근은 네, 가격 깎아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더 깎아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인기 검색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어떤가요?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 반등이 일단 진행이 된 상황이긴 한데요. 요 단기적 반등에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1차, 2차 반등 이후에 살짝씩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치고 올라갔을 때 떨궈주고 치고 올라갔을 때 떨궈주고 이런 모습이 좋고요. 지금 이 기업에도 뭐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식 없이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고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식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이 기업이 가야 할 방향들이 판단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워낙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먼 곳을 내다보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가치나 이런 뉴스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인들의 어떤 욕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개인들의 심리가 작용되는 상승 여건 아니면 뭐 어떤 상승 여건 간에 지금 이런 매물대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모습들은 이 매물대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맞은 침도 그렇고요. 여기서 맞은 침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단기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에 횡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좁혀놔야지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격만 벌어지게 돼서 단기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그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일단 단기 1차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들어가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고요. 여기서 뭐 엄청난 재료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횡보 또는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제대로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려면 여기 지금 적어도 1,900원, 2,000원대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현재 시점 대비해서도 물론 그런 괴리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스크를 일단 동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밑에 대비해서 가까이 다가온 부분이라서요. 더 올라갈 확률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물대 돌파를 먼저 확인하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면 이번 조정 살짝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낮춰주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관련 종목 진단해 드릴 때 단기적 패턴에서 매도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매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예 훅 들어와서요. 뭐 1,100원이나 1,200원 요 사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넘어가 버리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신규 매수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관망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이프로젠 제약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네, 저희 준비한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최 기사님, 이번 네. 주도 대단히 감사했어요. 네, 뭐 다가올 이제 새로운 한 주는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가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또 많이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들이 확 작용이 돼 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보다도 주가가 더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너무 많은 기대감 가지시면 안 되겠고요. 시장의 흐름은 어쨌든 월 말 시점에서 좋은 분위기를 탔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들이 이번 주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한 주간 잘 준비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